이제 학교별 수학 분석을 볼 텐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5등급제 변화. 이거 근데 너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제 5등급제 얘기하는 건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근데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과 성적만으로는 변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수능을 강화하자. 수능을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수능을 강화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학력고사에서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수능 1세대로 딱 바뀌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기술과정이라든가 한문 그리고 문과 학생들에게는 과학선 이런 자기가 듣지 않는 특히 이제 그때는 투과목이 수능이 안 들어가서 투과목 선생님들의 입지가 완전히 줄어들어 3학년 때 학생들이 거의 뭐 다 놀았죠.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맨날 놀고 그리고 그렇게 무서웠던 한문 선생님이 거의 애들의 논리감으로 전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약간 파행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때 막 직후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과목이 수능을 늘려버리면 내신이 필요 없으니까 수능 과목만 집중하면 되지 않겠냐.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의 수능 과목이 특히 과학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어렵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미적분 같은 과목이 빠졌잖아요. 수학에. 딱 수원 지금으로 따지면 대수랑 미적분이랑 이제 기하 확률 통계만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해서 이제 이것도 좀 곤란하다. 얘도 좀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은 세특하고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중요하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디서 이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뭐 내신이 뭐 변별이 안 된다. 근데 그 내신이 변별이 안 된다는 거는요. 아까 그런 학생들이 변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일단 따고 나서 일단 1점대 초반 정도는 받은 학생, 그 학생들끼리 변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일단 거기서 막 2, 3, 2, 3, 2, 3 이렇게 돼버리면 뭐 3, 3, 3, 3, 3 이렇게 돼버리면 그 변별이 너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완전 극상위권들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했을 때 불안감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1.0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극상위권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그런 거이니까 일단 그 성적까지 올리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너무 극상위권의 그런 얘기들에 너무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5등급제 변화인데 이제 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표는. 그래서 뭐 저희 뭐 원래 원점수하고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만 표기한다. 성취도 비율 분포비율, 성취도 분포비율은 여기 절대평가에 A, B, C, D이기 때문에 조금 요 원래 상대평가랑 다릅니다. 그리고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기 네모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표준 편차가 빠지고 수강자 수가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2등급은 저희가 상위권에 너무 당연하죠. 2등급을 받으면 나 아무리 내가 밖에 나가서 저는 11등이에요 라고 외쳐봤자 옆에서는 32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봤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은 상위권이 아닙니다. 11등이랑 32등이랑 똑같아요 이제는. 그럼 내신은 이제 수월해지기만 했냐? 당연히 1등급 받기는 수월해졌죠. 근데 문제는 등급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정말 예전과는 보다 한 2배 정도로 1등급과 2등급 이제 3등급은 진짜 안 되는 거니까 2등급, 3등급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거기에 놓고 경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부담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요 학생들은 되게 여유가 있겠죠. 원래 4%를 주던 학생들은 뭐 이제 뭐 2배나 늘었으니까 큰 실수를 2번 연속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조금 내가 못해서 11%가 되는 순간 100명 중에 120명 중에 123등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자기는 난 13등인데 나는 막 10등보다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35등 이런 학생들이랑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 학생들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학생들은 어차피 나는 2등급은 힘들어. 근데 2등급은 또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3등급으로 밀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3등급이 돼버리면 정말 이제 흔히 말하는 부평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3등급은 정말 마지노선이에요. 정말 3등급은 정말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근데 3등급은 받지 않으려고 마음만 갖지 않고
노력만 하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받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열심히라기보다 그냥 받자는 마음과 거기에 사용한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3등급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제 노력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뭐 얘네들은 괜찮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뭐가 판별이 안 돼요. 얘네들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교 1등인데 전교 10등 전교 100명 중에 난 1등인데 10판 2등이랑 나는 똑같아. 얘네들도 억울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요게 또 뭐가 다르냐? 원점수가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 어떻게 되느냐? 고득점을 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신이 줄어드니까 수능 영향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능을 결국 잘 봐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 1학년 과정이라든가 어떤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수능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걸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거니까 이 학생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제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통신요구랑 중요고에서 특히 많이 봤습니다. 고성요구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거의 최고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잘해요. 용산고 애들이랑 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근데 스타트를 해서 그 학생들이 똑같이 쭉 올라가면은 12월 달에 되면 용산고 탑권 애들보다 훨씬 못해요. 이 학생들이. 이 학생이 일을 못하려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냥 뭐 어차피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되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평범해져 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점점 전체에서 평범해져 가요. 그러면 수능 점수가 상당히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 학생이죠. 이 학생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데 내신 1.3으로 졸업했어요. 현재 9등급제 하에서. 근데 수능 성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회권 대학에서 최저 맞추기 제일 쉬운 게 서울대 직윤이거든요. 서울대 직윤을 여기서 간 학생들 중에 전교 2등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가면 내신 잘하겠죠. 하지만 이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뭐 용산고나 이런 학교에서도 뭐 탐구 같은 경우 5등급, 4등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학생이 내신까지도 수시까지 다 떨어진 거 보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실제로 내신 합점이 한 1.3위는 자기가 이제 계산한 걸 보고 뭔가 이렇게 대학교에서 계산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이런데 수학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신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이 친구가 이과예요. 이과니까 좀 더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되겠죠. 이게 제가 이거 막 갖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유튜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리긴 했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단지 이제 뭐 시험을 잘 본다 못 본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등급은 등급으로 딱 보시고요.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어떤 더 위쪽의 목표를 일단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학교별로 수학 시험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경고입니다. 지금 보통 학교들이 5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용산고 빼고 모든 지역 학생들이 여기 용산 지역 학생들은 50분을 시험을 봐요. 근데 여기 문항수 보시면은 지금 30문항이죠. 중경고가 지금 30문항을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은 한 20문항, 21문항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엄청 빠듯해요. 30문제를 50분 안에 푼다는 게 아이들한테 실제로 풀려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거의 첫 장, 두 번째 장 정도는 그냥 진짜 훑고 넘어가야 될 정도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형이 23문제고 서술형이 7문제인데 이게 아예 킬러가 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도 넣어요. 그래서 시간이 짧고 문항수가 많아서 시간 관리에서 좀 어렵고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 순간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멘붕이 와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중요 같은 경우는. 선행률도 낮은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걱정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갈 수 있을까? 좀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만 잘 돼 있으면 수학적으로 막 이렇게 뛰어나서
무슨 고난이도 문제를 푼다 이것보다는 더 사실은 중요한 게 정확하게 빨리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안에 30문항을 50분 동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항보다는 기본 유형을 확실히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제 기출인데 이 문제들이 가장 어렵게 나온 문항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산고나 다른 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문항들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장에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형 문항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 어떤 난이도별로 저희가 문항을 구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30문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꼭 맞춰야 되는 문항이 한 20문항 정도. 걔네들은 비율적으로 67%, 우리는 이제 교과서나 RPM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등급 결정 문항, 한 8문항 정도 되는 비율은 26% 정도. 난이도 한 1, 2등급 결정 문항, 아까 말씀드린 2문제인데 그 정도도 킬러 문제 정도까지는 아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많은 것들, 여기 보시면은 한 문항당 1분 40초, 평균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는 그래도 한 2, 3분 걸릴 거잖아요. 그럼 앞에 문제들은 뭐 최소한 15초, 20초 이내에 풀어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스타일 적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숟가락 유형,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자기가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런 위치를 계속 판단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추가로 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몇 점을 맞아야 1등급을 받게 되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중간고사 기준으로 보면은 73점 정도 맞으면 1등급입니다. 작년에 이제 2등, 그러니까 75점 정도, 73점까지 아니겠다. 1컷이 80점 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1컷 4등 안에 들건 좀 어려운데 2컷은 70점 되었어요. 근데 2컷보다 살짝 높은 거잖아요. 현재 1등급 컷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또 풀면 이게 안 돼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못해요. 풀고 일단 저도 학생들하고 수많은 시험을 쳐보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빨리빨리 풀면서 실수 안 하는 거 연습을 잘 못해요. 그것만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그 오버페이스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경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중학교 때 엄청 잘하고 쟤 되게 똑똑해 이런 애들보다 그냥 되게 중학교 때 수학수를 못하고 평범한 애였는데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그냥 얌전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점수를 잘 받는데 그래서 중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노력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복학습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딱 넘어설 수 있으면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등급 그러니까 기존으로 4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다 찍어야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3등급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하면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를 채워나가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컷 90, 한 3점 정도 맞으면 전교 1등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다 못 풀어요. 문제. 다 이렇게 풀기가 대부분 한 문제 정도 아예 못 풀어요. 그만큼 30문제를 50분에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술형이 더군다나 7문제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 문제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런 시험들 계속 봐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성심입니다. 문항수는 50분 똑같이 보는데 문항수는 20문항이고요. 선택형이 14문제, 정답형 2문제, 서술형 4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 시험지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여기 첫 장이니까 거의 풀이가 거의 없는데 이제 뒷장이 넘어가도 이제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풀이를 실제로 많이 해야 되는 문항들도 이 정도의 간격입니다. 대신에 성심 같은 경우는 뒷장을 이면지로 줘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시험지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면은 시험지고 뒷면은 백지로 해서 그걸 활용해라 라고 시험을 주고 저희도 준비할 때 그렇게 똑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따닥따닥 붙은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문항이 좀 많이 평이해요. 그러니까 어려워봤자 뭐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까 중경 말씀드린 그런 어떤 킬러에 관련된 문항 같은 경우들도 시험에서 제출제가 되긴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단답형 2번을 그렇게 많이 내요. 여기 보시면은 단답형 2번 있잖아요. 요 2번에서 그렇게 많이 내고 다른 문항들은 생각보다 많이 평이하게 나오고 준비만 철저히 하면은 다 될 수 있게끔. 근데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다 가능합니다. 성심 같은 경우 꾸준히만 계속 연습만 하고 하시면은 30점 만점 중에 13점이 서답형이거든요. 요 두 개를 합하면 그 30점 만점, 여기는 30점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기준이 아니고 30점, 30점이 수행까지 해서 총 100점으로 1년, 아니 한 학기를 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30점 만점 13점인데 그러면은 요 네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 중에도 단답형 2번이 거의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대비하냐가 최상위를 좀 결정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근데 여기 단답형 2번 말고 나머지 문항들은 서술형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도 배점이 엄청 커요. 근데 하지만 배점이 큰 거에 비해서 까다롭게 채점을 하진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계속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서술형 채점 기준을 좀 봤을 때 그 문맥상 어색하지만 않으면 서술형 답을 해주게끔 그러니까 감점이 웬만하면 없게끔 진짜 필요한 것만 들어가 준다면 어떻게 써도 상관없이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작년 시험지 중에 좀 중간에 갑자기 사실 이 문제도 뭐 10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하나 포인트만 찾으면 바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좀 빨리 풀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딱 멈췄던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실제 물어보니까 이거 왜 틀렸냐 했더니 갑자기 좀 당황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단답형 2번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연습을 시켜요. 근데 시험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얘를 계속 이제 어떤 서술형 해가면서 문제를 풀기에는 약간은 변형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서.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것과 실제로 연습할 때 다르다는 것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딱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위 저희가 학원 다니는 재원생들 중에도 항상 수학을 제일 잘했던 친구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거 중간에 뭐에서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단답형 2번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3문항 여기서 지금 이 상문제가 2문제고 전체 이 합했을 때 18문항인데 사실은 이 두 문항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난이도 하랑 중정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풀어 넘어가 당연한 거고 근데 중난이도 같은 이 5문항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른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중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쉽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좀 반응들이 좀 달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실수 하나 해도 자기도 못하는 친구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 이제 좀 정리가 안 돼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오더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잘 안 돼 있던 친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형 반복률이 극단히 절대적이고요. 하위권 학생이 아니어도 의지와 케어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여부예요. 총 20문항을 50분 동안 보고 거의 똑같죠. 여기 선택형이 13문제, 단답형이 5문제, 서술형 2문제인데 보성 요구가 생각보다 그 문항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뭐 배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제 보성 같은 경우는 뒷장 넘기면 또 뭐 어떤 공간들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치 같은 경우는 부교재로 올림푸스 전공연합 협력평가 기출문제집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EBS에서 나오는 교재인데 그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문항들을 선별을 해서 만든 교재거든요. EBS에서. 그래서 기출문제집인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부교재 연계에 9문항이 나왔어요. 총 20문제 중에. 시험 문항은 4문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전 45%에 20%면 생각보다 많죠. 근데 1컷이 83.9에 9점 만점인데 그래서 지금 평균이 43.74가 나옵니다. 보통 같은 경우. 그럼 지금 시험이 진짜 많이 어렵고 아이들도 되게 힘들어요. 제 알기로는 이때의 1등이 93점인가 4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도 다 맞지 못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풀어내지 못했다고 시간 안에. 왜냐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변형하는지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조가 근데 이때 작년 그 중간고사 때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기말 계속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나왔던 시험 그
기출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변형을 하면서 이제 보성여고 스타일에 맞게끔 계속 변형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를 좀 되게 세심하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게 계속 작년에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1코스 제 기억에는 70점대로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균이 30점대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어떤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좀 탄탄히 해야 됩니다. 서사평 문항 난이도가 그 선택형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답형이랑 서술형 자체가 문항 자체가 실제로 단답형 1번부터 좀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신경을 써야 돼요. 뭐 보통 이제 서술형이나 단답형이었지 1번 같은 문제들은 그러니까 대입해서 풀거나 그냥 뭐 정리하면 바로 나오게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성여고는 단답형 1번부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고요. 여기 오른쪽이 실제 학교 시험지인데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죠. 물어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숫자만 바꾸더라도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걸 다 계산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런 문제만 내진 않고 또 그걸 또 안에서 변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체 20문항 중에 지금 하 난이도가 지금 7문항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는 좀 분명히 차이가 나죠. 다른 학교는 이제 12개, 13개 정도가 하 난이도였는데 35%가 중난이도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상난이도 아까랑 비교했을 때는 다 2개였잖아요. 중령이랑 성성 자체로. 보성이 지금 상난이도가 6문항으로 저희 채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만큼 학교에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재 자체를 학교에서 계속 하면서 교재를 활용을 합니다. 이 생각이 들고 단순 문제 풀이 방식만 외워서는 안 되고 정확한 개념으로 했을 때 함정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변형을 하더라도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산고고요. 오산고도 22문항. 그러니까 여기 거의 비슷하죠. 중력 빼고는 다 구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형 17문항, 단답형 3문항, 서술형 2문항. 그래서 뭐 시험지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성심 중경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느낌. 근데 보성이랑 비교했을 때는 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력 문항이 총 이제 저희가 유형이 있잖아요. 뭐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그 마지막 문항이 다 뭐 원래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것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용 문제집에 고난도 유형의 출제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집을 기준으로 좀 많이 연습을 시켜 놓으면은 뭐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나왔을 때는 좀 캐치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2문항이 있는데 그게 각각 10점씩이라서 배점이 많이 커요. 그래서 서술형을 실제로 연습을 저희가 시켰고, 근데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술형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만 잘 써내려가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오산고는 꼼꼼하게 채점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기준이 좀 빠지면 그거에 대해서 감점도 시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에 따른 난이도 체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산고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이제 보통 이제 시험지는 거의 난이도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있다고 치면은 계속 어려운 난이도고 배점도 계속 커지는 그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오산고는 그렇게 되지 않고 단원별로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1단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단원은 뭐 상, 중, 하 문제 놓고 그 다음 2단원으로 넘어가요. 시험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빨리빨리 변별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뒤에 문제가 어려우니까 앞에서 빨리 해결해야지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만약에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넘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술형 배점에 따른 난이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시험 스타일을 적응을 해야 돼요. 계속 이 기조는 1학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었고 사실은 올해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왔던 구조를 봤을 때는 계속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17번 마지막 문항인데 이것도 그렇죠. 좀 연습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 다 연습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17번에서 나왔고 학원에서 뭐 아까 학교에서 실제 시험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17번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 요 정도입니다. 아까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얘네는 오히려 객관식보다 단답형이랑 서술형을 좀 까다롭게 내는 편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매번 나오진 않았지만 증명 문항을 꼭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을 4번으로 본다고 치면 한 2번 정도는 증명하는 문항을 꼭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서술형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문항 중에 14문항 정도가 하난이도고요. 그다음에 5문항 정도 중난이도, 3문항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있잖아요. 각 유형별 마지막 문항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답형 서술형 기본 문항이 그러니까 단답형 자체도 기본 문항 자체가 그 응용 문항을 딱 내다 보니까 아까 약간 이 부분은 그 보성이랑 좀 비슷하죠. 그 단답형부터 좀 어렵게 출제를 하는 느낌이에요. 1번부터도.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다른 학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뭐 특히 성심이나 이런 학교를 비교했을 때 뭐 2문항 정도가 많은데 2문항이면 생각보다 많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이 많은 편이라서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걸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만큼 나온다는 거는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내신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고난도로 분류된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 빼고 다 맞추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모든 학교의 시험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걸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수학을 공부를 하는 목적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고 또 나중에 대수 미적 분과를 하기 위해서 기본 실력을 쌓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노력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시험장에서 푸는 것처럼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그냥 무한 반복인 거죠. 기본 유형 숙련도 높이기만으로 충분히 2등급 베이스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2등급을 맞는 데 있어서는 그냥 기본 베이스만 계속 돌려도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내가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혼자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고 1등급을 도전하려면 이건 당연히 정답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친구들이 다 맞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 맞추면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기본 변형 문항에 대한 변별력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건 배운 거잖아 하면 학생들이 이거 배운 건지 모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생긴 게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X를 배웠는데 X 빼기 1이 써있다든가 1 빼기 X가 써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들 학원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해요. 문제집으로는 연습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거.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고 안전자 1등급은 이제 심화 변형능 도전인데 이제 이건 그런 거죠. 100점을 노리는 거죠. 100점뿐만 아니라 좀 약간 점수에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돼서 좀 심화 문헌하고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도전을 한 나중에 좀 추후에 수학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거죠. 등급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관리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현재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듣게 듣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밴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강날 재원생과 학부모님들 모두를 밴드를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숙제를 올리고 학생들이 거기에 숙제를 올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숙제를 했구나. 아니면 안 했구나. 아니 우리 아들 빼고 다 냈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숙제 및 그러니까 이게 뭐 검사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숙제를 이렇게 내고 있고 진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매일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뭐 사실은 뭐 오픈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오픈 카톡은 좀 약간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떼고 이제 밴드로 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 기록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뭐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빠르게 좀 진행해볼게요. 예시적 셔플 테스트 같은 경우는 2등급 안전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셔플 테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문제를 기본 유형 문제가 이렇게 문제집에 있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이렇게 나왔을 때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셔플 테스트가 뉴파인의 시그니처이면서 저는 셔플 테스트만으로 충분히 1등급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 보시면 학생들이 보면 쌤이나 이런 문제집 보면은 막 오답률 거의 막 애들 질문 거의 안 하거든요. 한 70, 80개 숙제 내줘도 질문 한 3, 4개 나와요. 근데 거기서
20문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만점짜리 거의 안 떠서. 되게 잘하는 반들도 그래요. 용산고 탑반에서도 절반은 그렇습니다. 만점은커녕 두세 개씩 틀려요. 여기 블랙반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할 때 푸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시험지를 백지를 푸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이제 모든 과정에서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상 문제를 보자마자 딱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수학에 관련된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상 난이도의 유형을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풀 수 있으면 자기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이 문제를 보고 고민하다 풀면 시험장에서는 절대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셔플을 만들었을 때 목적이 그거였어요. 고민해서 맞춘 문제는 시험장에서 맞출 수 없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셔플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나온 얘기고요. 1등급 안정권을 심화형 해결해야 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각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를 순서대로 만듭니다. 이렇게 난이도별로. 제일 쉬운 것부터, 기본적인 유형부터 쭉 하면은 그 유형에 대해서 한 대여섯 개씩 이렇게 있어요. 모아놔요. 그래서 예전에 욕심 있을 때 7개까지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약간 무리가 돼서 한 5개 정도씩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쭉 하면 학생들이 그 유형에 대해서 좀 하게 되고, 대부분 다 이런 것 다 기출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데 이제 학생이 좀 적응할 수 있게 해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완성은 뭐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에 도달하려면은 우리가 아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는 문제가 똑같이 안 나와줘요. 그러면 이제 약간 바뀌어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하려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낸 시험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보고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하는 교재가 되는 거고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용픽스라 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전날, 시험 전주에 또는 2주 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세요. 1등급 문제, 2등급 문제. 지금 이제 좀 바뀌겠죠, 앞으로는. 단원별로 한 5개 이렇게 내셔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풉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그 직보자료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적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거 시험 직전에 보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나와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모아서 100문제를 내는데 거기서 최소 10문제는 나오죠. 반은 나옵니다, 정말. 근데 이제 맞추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그다음에 이제 오픈 모의고사는 이제 저희들이 가장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무도 따라할 수 없다. 저희가 이제 똑같은 시험지를 만드는데, 이거 용산고 시험지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고가 아니라 뭐 어떤 학교라도, 만약에 저희 학원에 갑자기 그건 좀 아니지만 배문고 아니고 환일고 학생이 많이 다닌다.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다녀도 저희들은 똑같이 만들어줘요.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시험지 만들어주고 부교재 똑같이 해주고. 요거는 학교별로 다 해주기 때문에 실제 용산고 시험지랑 완전 똑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똑같아서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꼭풀 시험지만 저희가 4개 보거든요. 중경국 기준자는 120문제예요, 그것만. 거기다가 용픽스 하면 100문제거든요. 220문제를 시험 직전에 푸는데 당연히 적중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이제 용산고 선생님이 올라온 댓글을 가져왔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시키면 당연히 적중하지,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꼭풀 모의고사는 저희 이제 시그니처고,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적표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거에 약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요 아래 단계 학생과 윗 단계 학생들의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갈리는지 딱 눈에 띄시죠? 요 문제 같은 경우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띄시죠? 얘는 엄청 많이 틀렸는데 위에 하나도 안 틀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약점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답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 문제가 학원에 나왔어요, 이게 적중이 아니라 학생들이 풀어야 적중인 거죠. 학생들이 못 풀었으면 이게 적중이 아닌 거죠. 저희가 오히려 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시키는데 좀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어려운 거 말고 그냥 남들 다 맞추는 거, 1번부터 한 14번까지 다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거기까지 약간 정말 깨끗하게 정답 X 없이 다 맞추면 정말 학생들에게 그게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 다 모든 학교에서 1, 2등급 권안에 다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냥 쉬운 것만 다 맞추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학생들이 저희도 이렇게 앞에 나와 설명하고 어머니들 걱정하시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리얼 실전고사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에 같은 문항수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실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모으는데 이렇게 막 위치도 바꾸고, 예를 들어 뭐 학교가 뭐 20명 있으면 이렇게 10명이면 나눠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실제 시험과 똑같은 분위기를 보게 되는 그렇게 시험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학교별로 이렇게 내신 파이널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것도 어떤 거냐면, 이건 이제 뭐냐면 학생들별로 약점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한 3, 40개 개념들을 쫙 나눠주고 학생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유형들을 체크해라고 해서 그 유형들에 대한 문제만 다 뽑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제출을 하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게 약한지를 판단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점을 커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시험 막판에 전부 다 진행되는 그런 내신 전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 대입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험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첫 시험은 어떻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저희 아까 제가 뭐 이거만 풀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첫 시험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시험 전에 이런 연습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게, 학생들이 실제로 되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진짜 정말 시험 종료에 그 뭐 펜을 한번 들고 안 들고 답안지를 한번 좀 늦게 내고 이런 거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0점 처리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이제 연습 같은 거 필요하고 방심 근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설정할게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학습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시험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쉽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제 포기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학교별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내일 아마 안내가 다 나갈 거라서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일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중경고는 이게 문제가 뭐냐, 중경고는 항상 특이 진도로 나왔거든요. 1, 2학기 진도가 동시에 진행이 된 형태가 나왔어요. 최근 4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거라서 현재는 그냥 중경고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중경고는 월급반으로 빼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성심여고하고 보성여고는 이제 화목으로 저희가 수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요일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화목을 일단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반은 이렇게 네, 요일은 백수입니다. 근데 안돼 성심여고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경고가 이렇게 그 진도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면은 사실 약간 요일은 뭐 이렇게 변동이라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요일은 그래도 픽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은 게, 그게 내신 대비에 좀 편합니다. 특히 이제 뭐 학교별로 구글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저희가 나중에 처음에는 11반으로 해서 2반, 3반에서 이제 레벨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험 대비를 한 달 정도 앞두고 나면 학교별로 딱 진행하거든요. 따로따로. 시험도, 포플 시험도 따로따로 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해지게 되면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1학년 때 정해지면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오상고는 오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수상에 이제 이게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인원이 적다 많다 이런 기준을 떠나서 뭐 5명인데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를 때 그걸 한 반에 모아서 수업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교 1등하고 전교 뭐 50등이 예를 들어서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전교 50등 입장에서 나 1등을 할 수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지만, 그 수업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상고는 아무래도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용산고 학생들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고요. 상당히 학생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상고는 용산고에 묻혀서 진행할 건 아니고, 또 시험 대비 때가 되면 좀 학생들을 따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레벨에 안에 넣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은 그냥 기준 레벨을 그냥 적어놓은 거고 실제 이제 학교 시험 성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보통 오상고보다는 용상고보다는 오상고가 시험 난이도가 좀 쉽고 이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상고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쉽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배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수업 끝나고라든가 이럴 때 좀 남겨가지고 뭐 그걸 시키거나 이런 관리 같은 걸 좀 더 많이 해요. 저희 오상고 학생들 예전에 지금 고3의 학생들 2명 있을 때도 그 기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하 확통 수업 계속 해줬거든요. 수업 끝나고 화목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오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 전에 학생도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항상 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아니면 학교별 뭔가를 받지 못한 거, 학교별 관리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특별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저희가 학교별로 사실은 뭐 수학여행도 있고 저희가 학교별반을 좀 많이 이제 하는 이유가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연휴들도 있고 개교기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이제 놀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뭐 개교기념 이런 거 있어도 꼭 불러가지고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학교별 맞춤 수업을 진행을 저희가 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2 2월 특별 프로그램 이제 부원장님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말일까지 이제 잡혀 있는 저희 얼리버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 자리가 자습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플래너도 작성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상담을 해서 같이 계획도 해보고 어디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서 2월 말까지 계속 아이들을 공부해나가게끔 플래너를 해주는 거고요.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모닝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9시에 이제 모닝 테스트를 보고 나서 오답 관리도 하고요. 그 오답에 관련돼서는 저희 조교 선생님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그 조교 선생님이 9시부터 4시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들이 발생했을 때 계속 질문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2자리 정도가 남아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학원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NYTC 그 특별관리 프로그램인데 지금 2월 남은 기간 동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플랜을 같이 한번 세워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으면 어떻게 이제 편중돼 있고 실제로 이거는 원장님이랑 저가 같이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료고요. 신청하는 아이들을 선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예측 특강은 이제 원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실제 작년 뭐 재작년 과정에 이제 과년도에 보던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들이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이 시험과 똑같은 시험대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실제 학교에서는 어떤 등급을 맡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 예측 특강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마다 6월 19일, 6월 26일 이제 3주차, 4주차가 되겠죠. 그때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그 부분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잘 안 보이죠. 이게 안 되거나 하면은 나중에 따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까 프로그램도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크게 이제 일단 기본 일정만 이런 거니까 너무 혹시 안 되더라도 문의 주시거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직접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반배치 고3이 3월 모의사 대비 특강인데 성심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한번 가잖아요 중간에 그때 시험을 반배치 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반배치 고사 관련돼서 저희가 특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2월 11일 날, 2월 13일 날 이제 사실 반배치 고사는 그렇지만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개념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같이 대비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음 주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에서 총 3번을 진행을 하게 되고 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1, 2강은 기하, 도형에 관련된 특강을 하고요. 이제 중학 도형이 사실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3번 중에 2번이나 좀 비율을 좀 크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특강을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 제가 진행을 해왔고 올해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땡땡 생활하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 선배들이랑 실제 저희 이제 재원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졸업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성과를 좀 잘 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 재원생들 중에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이제 예비고일로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 친구들한테 실제로 설명을 하기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뭐 질문들도 다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 학교는 우리 학교는 뭐가 중요하다 어떤 선생님은 어떻다 뭐 급식은 어떻다 뭐 머리 두번 뭐 어디까지 허용되다 뭐 이런 자세한 것들까지도 이 학교 설명회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를 설명하는 설명회 학생들이 또 이 부분은 중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다 날짜가 나왔거든요. 중경 2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고요. 성심보상은 6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대상은 재원생이나 입학 학자문자를 통해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속하는 전교 탑권 학생들이 진행을 하고 되게 저희들도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오늘 그런 거 다 뺐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뭐 하고 이런 거. 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저희가 앞에서 뭐 중경은 뭐가 있고 뭐 보성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들어봤자 그냥 있구나 이거지. 네, 있구나 있나 보네. 이거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안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참여를 해보지 못하더라도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첫 번째 학생들 수업할 때 첫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30분 동안 학교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말을 해주고 이런 걸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제 학생들한테 항상 그걸 물어볼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봐서 이제 좀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옆에서 이제 학생을 도와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시간 되면은 꼭 와서 참석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학생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게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통합서의 한국사 수업 안내를 마지막인데요. 저는 뭐냐면 이제 통합서의 한국사는 그냥 뭐냐면 이겁니다. 네, 이게 사회한국사가 당연히 이게 모범생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모범생이냐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판정하는 마지막 단원이 이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모범생과 아니게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맨날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완전 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이 둘 중에 한 과목이 현재 과목 비율로 9등급제에서 막 4등급, 5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둘 다 막 이렇게 1, 2등 이렇게 만든 학생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 정말 성실한 학생들 빼놓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거에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구멍 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진행되지는 않고 뭐 처음에 한 2주 동안은 거의 수업이 없거든요. 통사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그냥 요거는 또 주 1회씩 뭐 이렇게 진행되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두 분의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이랑 이준호 선생님이 두 분이 통합사 학생을 나눠서 진행을 하십니다. 2시간은 한국사, 2시간은 통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예, 이렇게 한국사랑 통합사가 이렇게 2시간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3월 22일 토요일날 개강을 해서 3+1으로 그러니까 수업 3번에 뒷복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시험 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안내를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